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경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과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전북도 3천 명에 근접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가 대기업과 첫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투자 약속이 실제 기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맹수 전북 지역 대학교 총장 협의회장과 함께 이번 논란의 원인과 대책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경찰 내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첫 소식 강병수 기자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국장인 경찰 치안감 1명과 경찰서장급인 총경 등 경찰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의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독립 침해라는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한 총리는 또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 행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통상의 입법 예고 기간인 40일을 대폭 단축해 경찰국 신설안의 입법 예고를 4일 만에 마쳤습니다.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단축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졸속 추진이 아니라는 반박인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 경찰 내 집단 반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경찰국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일선 경찰서 팀장급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됐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들이 부화내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는 토요일 일선 경찰서 경감 경위 간부들이 전국 팀장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와 함께 지난 주말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징계 정당성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일선 경찰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됐습니다.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오늘 경찰 내부방에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전체 회의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1,000명 이상 참석이 예상된다며 장소도 경찰 인재개발원 강당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총경들에게 했던 해산 명령을 14만 전체 경찰에도 할지 지켜보겠다. 회의 참석자인 나도 대기 발령시켜달라는 등 경찰 수뇌부 대응에 대한 반발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집단 반발을 부화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경찰 수뇌부 역시 각 시도 경찰청에 사실상 집단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하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편 경찰 직장협의회는 오늘부터 경찰국 반대 국회 입법 청원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역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과 관련해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 집단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죄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기문란을 일으킨 건 오히려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 치안의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건 역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항명과 집단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도 집단 성명을 내고 정치경찰들이 민생 현장에서 일하는 13만 경찰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다며 집단 행동을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인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또 민생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해 정치 문제로 국민 관심을 돌리려 한다며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른 의원은 오늘 전북을 찾아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다운 민주당 재건과 언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 분열은 불보듯 뻔하고 윤석열 정부의 전횡도 막을 수 없다며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정운천 의원이 내년 전주을 재선거 출마를 놓고 고민 중이며 주민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22대 총선에는 무조건 전주을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의 예산결산특위위원회도 선임된 만큼 탄소수소 관련 기업 유치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한 9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우려가 큰데 정부는 재차 자율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9,3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만 8,974명, 해외 유입은 353명입니다. 지난 4월 21일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어제보다 24명는 168명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7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험도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걸 목표로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일상의 멈춤이 아니라 자율과 실천입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자율적 거리 두기 실천 방안이 발표되는데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도 오늘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당시 시간이나 인원 제한 조치로는 유행 차단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정부 주도의 거리 두기 규제를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유행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임 인원이나 시간 제한 같은 일률적인 제한 조치 없이 맞는 첫 번째 재유행입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가 확진 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에 걸릴 확률이 미접종자의 절반 이하로 확인됐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개량 백신 도입을 목표로 하고 다음 달 말 구체적인 접종 대상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2,915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 1,366명, 익산 462명, 군산 390명, 정읍 140명, 완주 101명 등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병상 가동률은 닷새째 30%로 웃돌았고 재택치료자도 11,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잦은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4차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수강 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 KBS 생방송 심층 토론회는 전북 지역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이 나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정부 방역 체계 변화와 중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눕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가 대기업과 첫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공약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는데요. 먼저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와 두산전자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산전자는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에서 전자소재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처음 이뤄진 대기업 유치입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두산전자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공장을 짓습니다. 모두 690억 원을 투자하며 100여 명을 고용합니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전자소재를 생산할 예정인데 앞으로 공장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점점점 더 증설을 하게 되면 추가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기 안에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약속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최근 쿠팡 사례와도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산이 이미 분양자로 지정이 되어서 조만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 대기업에 속하긴 하지만 투자 규모가 작지 않느냐는 질문엔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30대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의 일자리가 우리 전북에서 늘어난다는 거, 이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본사를 지방에 끌어오려면 상속세 공제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투자 협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 무산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또 수출과 내수 부진은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마저 키우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입니다. 유통기업인 쿠팡은 이곳에 1,300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짓겠다며 지난해 3월 전라북도와 완주군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양가를 둘러싸고 빚어진 완주군과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투자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온 모양입니다. 분양가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삼성 그린에너지 종합단지 조성, OCI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
앞서 무산된 전북의 대표적인 투자 협약 사례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289곳. 이 가운데 공장을 짓거나 가동 중인 투자 이행 기업은 150곳이 조금 넘고 나머지 130곳은 투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은 시장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 있어 수도권은 물론 충청, 영남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인책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기업들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역 투자를 철회하는 그런 일은 투자 협약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전북에 있는 기업들은 키우고 다른 지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 다양한 행정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강소권 3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오늘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을 이관하고 강원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를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이른바 메가시티 흐름에도 끼지 못하고 있어 정부 지원에서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한 달에 2번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한 규제를 정부가 10년 만에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첨예한데 오정현 기자가 논란의 핵심을 두고 소상공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 불집힌 게 이제 새벽 배송입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쉬는데 이 온라인 새벽 배송까지 못하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공정위 판단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은 아예 의무 휴업을 없애자 이런 걸 투표에 붙였습니다. 20, 30대 중심의 온라인 세대들을 위한 이벤트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들의 의견만을 중시해서 대통령의 힘으로 강행한다면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면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생긴 지 이제 10년 됐잖아요.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규제가 이 취지대로 어떻게 작동하던가 효과가 있던가요?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겨우 이틀 정도이지만 이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그 꺼져가는 불을 이렇게 다시 켜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난 3년 매출 하락의 원인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란 이 정부의 제재 조치에 화살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다 보니 우리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원인을 돌려서 그나마 남은 시장마저 이 장악하려는 아주 얕은 수를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온라인 쇼핑은 물건 사는 매우 보편적인 방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마트 쉰다고 전통시장 가는 게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이 경쟁 구도가 이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미 전체 소매 판매율의 30%까지 장악하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모든 것을 장악을 했는데 이틀 쉬는 휴무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진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지난해 전북의 경우 역대 최고치로 57.3%의 소상공인들이 이게 폐업을 고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00만 소상공인 중 이 500만이 폐업하고 실업자로 몰린다면 정부는 그때 가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북 지역 49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이 파리바게트 제빵사 등 노동자 5천여 명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SPC그룹은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노조 탄압 중단을 약속하고 노동부의 과징금 530억 원도 면제받았다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직영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까지 바꾸려 한 전직 경찰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관할경찰서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 접촉 사고를 내고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112에 신고를 해요. 뺑소니 운전자를 잡고 보니 전직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 범위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한 B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고 미처리와 범인 도피 관련해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경찰은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는지 당일 행적을 조사했지만 술을 마신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현직 경찰관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고 사고 당시 교통조사 담당 직원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재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 전 의원은 2014년과 2015년 사이 승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공익감사 결과 LH 전북본부의 한 간부급 직원이 지난 2019년 7월 전북의 한 택지개발 우선 후보지 선정 내용을 보고받은 뒤 주변 땅 1억 4천만 원어치를 사들였으며 이듬해 LH 임직원의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되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허위로 농지를 사들인 뒤 태양광 사업을 한 또 다른 전북본부 직원의 농지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탈피하고 규제와 통제가 아닌 대학과 산업의 자율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교수도 학생도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 놓고 그다음에 공정한 게임을 하고 요구해야 맞는 거죠. 이슈 K 시간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죠. 그런데 지역 대학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방안이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고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거라는 건데요. 오늘 이슈 K에서는 박맹수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과 함께 이 문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먼저 정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지역 대학 총장들과 긴급 대책 회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대학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뭔가요? 반도체 인력은 양성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방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는데 지방대학이 고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증원해서 양성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방대학 총장님들이 지금 127개 대학 총장님들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양성 방안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 네. 채용을 조건으로 네. 정원의 학생을 뽑는 계약 정원제가 네, 있죠. 있습니다. 네. 이 제도가 지역 인재 양성에 어떤 효과는 주지 않을까요? 반도체 산업 기반의 91%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정원제를 한다 해도 어디서 하겠어요?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주로 하겠죠. 그러니까 계약 정원대도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수도권 집중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는 별 실익이 네, 없다 별 이렇게 실익이 보시는 없습니다. 거죠? 네. 이런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대학법 제정 이런 것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방대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립대학법 제정이라든지 그와 함께 사립대학법 제정 이거는 그전 정부 때부터 약속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시행되면 일정 부분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새 정부가 이렇게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버린다면은 사실은 지방 거점 국립대도 학생들이나 교수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큰 도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광대학에도 올해 초 반도체 학과를 폐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원 미달이 원인이었던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그 대학 정원이 늘더라도 반도체 관련 산업체가 몰려 있는 수도권 대학으로 인재들이 계속 나갈 거라는 그런 그렇죠. 우려들이 계속되고 네, 네.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하죠. 이제 학생들이든 뭐 교수님들이든 기업이든 여건이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2개 있잖아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네. 지방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이렇게 그림의 떡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조금 더 치밀한 대응을 좀 그렇습니다. 하셔야 될 부분인 네.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 관련 산업에 3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네, 네, 규모의 예산을 네. 투자하겠다고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이런 지원마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수도권에 쏠릴 결과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역 반도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필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유관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력도 뭐 고졸 수준에서부터 박사 졸업 이상. 지금 사실 반도체 산업체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은 고급 인력이에요. 네.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또는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지방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다 가능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함께 있는 모든 그 국공립 사립대들이 공유대학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점별
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이런 균형 발전 정책을 조금 시행해 달라. 그게 새 정부의 또 국정 과제이기도 하니까 지방시대 약속하셨죠.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은 지역 대학의 목소리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 사회의 어떤 공동 대응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어제 도지사님과 10개 대학 총장들 간담회가 있었을 때 공식적으로 공동 대응 요청을 건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웅 의원이라든지 그분이 이제 국토위 의원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도당위원장이신 김성주 의원님께도 요청을 드려서 머지않아 정치권과 연대한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대전을 찾아서 지역 네. 이런 대학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해줬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예, 방금 전에 저희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을 대표하는 10개 대학 총장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에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철회하라는 2차 기자회견을 네. 교육부 청사에서 하기로 좀 예정돼 있고, 저희들의 요구는 어떤 지방에 대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이 있어야 또 수도권도 있으니까. 네. 옛날 말에 그 발이 시리면 심장이 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지방이 소멸되면, 지방 대학이 소멸되면 결국 수도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방대 지역과 또 수도권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균형 발전 정책을 그건 이제 국정과제에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그 지자체하고 또 지역의 기업들하고 대학들이 연계해서 지역 산업을 특화해서 키우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대학으로 혁신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들을 더 강고하게 추진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처럼 지역 대학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숭이 두창 예방과 검사, 치료 태세 확보를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도쿄에 사는 30대 남성이 원숭이 두창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부터 권태감과 발진,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남성이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まず6月下旬に渡航先は欧州ですね。渡航中に確定例との接触がございました。 일본 정부는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서둘러 왔습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미국산 천연두 치료약을 최근 임상 연구 목적으로 긴급 수입했고 전국 지방위생연구소에 진단 시약을 배포해 검사 체계를 갖췄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에서 일부 접종이 시작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이달 중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천연두 백신 사용이 정식 승인될 경우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입니다. 일본 외무성도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 2를 발령해 해외여행 예정자나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에게 원숭이 두창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 보건소 모 팀장에 대해 결국 대기 발령이 이뤄졌다며 합당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등에 관한 지침과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해당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전주시 보건소 공무직 직원들이 낸 진정에 대해 전주시 인권위원회가 사과와 보호 조치 등을 권고했지만 해당 팀장은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대표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표단은 지난 18일과 19일 시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남원 관광지의 모노레일과 집 와이어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비롯해 지주회사 설립 경위와 배경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정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남원시가 특정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체 감사 수준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보름달 물해파리 여러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크기가 작고 독성이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면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를 줍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전북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고 새만금 개발청은 수질오염 문제는 아니라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군산의 한 학교장이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교사에게 보여주는 등 성추행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쓸 것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이 이달 초 군산교육지청에 접수돼 성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이웃에게 도검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검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아침 7시 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익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두 폭력 조직원끼리 집단으로 싸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50명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폭력 조직원 18명을 구속 상태로 32명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새벽 익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로 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